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른 아침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음울한 분위기가 북층 깊숙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을 감쌌습니다. 그곳은 바로 얼마 전 25살을 갓 넘긴 젊은 여인 지우의 장례식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눈물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가족과 친구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여덟의 남편 민은 하얀 성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핏기 없이 참백한 얼굴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정사진 앞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두 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분노, 끓어오르는 듯한 격렬한 분노였습니다. 모두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감히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민이 갑자기 조문객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낮고 엄숙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주십시오. 민의 말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시선은 영정사진에서 지우의 어머니 은지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은지 씨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아, 무슨 소리니? 내가 지우 엄마다. 어떻게 딸의 장례식에서 나를 내쫓을 수 있니? 은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레인의 들노, 이슬 못하니까냐 가지이네. 하전 뵙기 꺼내냈다. 하지만 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이유를 말씀드리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그냥 떠나주십시오. 지우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아니요, 조문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귓속말로 수군거리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편적인 정보들을 맞춰보려고 했었습니다. 민의 말은 마치 무거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은지 씨는 거의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흐느끼며 지우야, 내 딸아,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엄마는 너를 배움조차 할 수 없단 말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지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단호한 눈빛은 마치 다른 모든 감정을 깊숙이 묻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민의 말과 행동 뒤에는 가슴 아픈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진실이 말입니다. 민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장례식장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웅성거렸고 몇몇은 은지 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더 이상의 충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영정사진을 붙잡고 흐느끼며 지우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제발, 민아. 엄마는 그냥 내 딸 곁에 마지막으로 있고 싶을 뿐이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소리쳤고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영정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민의 친척 어르신들이 나서서 민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의 아버지의 사촌형인 태민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아, 그래도 은지 씨는 내 아내 친어머니잖니. 아무리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민은 뒤돌아보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삼촌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와 은지 씨 사이의 문제입니다. 부디 간섭하지 말아주십시오. 지우의 외가쪽 친척인 한나이, 지긋한 여인이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 민이라는 사람은 정말 너무하네. 아내 장례식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내다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은 마치 물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은지 씨 편에 섰던 몇몇 사람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민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은지 씨는 자식을 잃었잖아요. 그 고통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게 내쫓을 수 있죠? 민은 인간도 아닌가 봐요. 어떻게 장모님께 저럴 수 있죠? 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그에게 쏟아지는 것을 그저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지난 며칠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는 그를 물러서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지우의 절친한 친구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 무슨 말을 하든 이유가 있어야 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해. 왜 내가 지우의 장례식에서 지우 엄마를 내쫓으려고 하는지, 내 행동이 지우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알고 있니? 얘 알고 있니? 하나의 질문은 마치 칼날처럼 민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민은 잠시 침묵했고 고통스러운 듯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같은 너, 도밀이 그러니 이르여지 않아도 없는 단청이야. 얘는 오늘 다른 게 아직 안 되면 시려갔다고는 더 꾸려먹어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름 미노파를 니시도 보여 반세원내 똥에서니 슈파도 오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똑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지 씨, 바로 당신이 지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신만 아니었다면 지우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알다,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민의 직접적인 비난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하자 어느 뭐에 몇개 오염무디시니다. 어쩌다니면 미안하다이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는 지우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는 내 딸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 은지 씨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사랑이라고요? 민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당신은 우리 둘이 만나는 것을 그토록 반대했습니다. 지우에게 저를 버리라고 강요했고 죽기 전까지 그녀를 그토록 괴롭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민의 날카로운 비난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관계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미니 아내의 장례식에서 장모를 비난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지우의 삼촌인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서서 민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민아, 그런 말을 할 만한 증거라도 있나? 지금은 장례식이다. 내 감정을 함부로 쏟아낼 자리가 아니야. 민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삼촌을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증거라고요.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은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지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나를 떠나야만 하니 라고 되뇌었습니다. 모두가 일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이 밝히려는 진실은 아마 그가 지금까지 했던 말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입니다. 야온다. 영미다 노래오려 누구부터 식면 파토를 일이야 다니 심어야겠다. 이내 비난은 모두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은지 씨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민의 말은 사람들에게 지우, 민 그리고 은지 씨 사이의 단편적인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우와 민은 우연한 기회에 만났습니다. 지우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간 날, 민은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의 세심한 배려는 지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몇 달 동안 서로를 알아간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은지 씨는 오랫동안 딸에게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딸이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여 자신이 겪었던 고생 없이 풍족한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민이 평범한 수입을 가진 젊은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녀는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나는 내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저 민이라는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걔랑 결혼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엄마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설마 엄마 은혜를 저버리려는 거니? 은지 씨는 민을 처음 소개받던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었고 때로는 울면서 은지 씨에게 민을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1년이 넘는 신랑이 끝에 지우와 민은 은지 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은지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 딸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우와 민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꿈과는 달랐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떠났지만 지우는 항상 가족관계가 틀어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떠올릴 때마다 지우는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지 씨는 지우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자주 전화를 걸었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와 민과 이혼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저 민이라는 사람은 너에게 좋은 미래를 줄 수 없어. 계속 걔랑 살면 고생만 할 뿐이야. 은지 씨는 지우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우를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민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압력을 가한 후 지우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민은 깜짝 놀라 온 동네를 헤매며 지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모두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찾은 끝에 그는 지우가 운전 중 부주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온 지우의 죽음에 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인 압박으로부터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은지 씨 친척들은 과거 이야기와 은지 씨와 민 사이의 갈등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 지우 결혼식 때 은지 씨는 민에게 절대 사위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쏘아붙였잖아. 그때 내가 다 부끄러웠다. 한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은지 씨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잖아. 지우는 착한 애인데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겠어.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흘러나오면서 은지 씨의 냉혹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민에게 보냈던 매서 눈초리와 모진 말들이 지금 모두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민의 분노 뒤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씨의 흐느끼는 소리,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분노에 찬 민의 눈빛은 장례식장의 공기를 숨막힐 듯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민은 똑바로 서서 은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망치가 정적을 깨부수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우의 영정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그가 밝힐 진실을 기다렸습니다. 지우는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민은 마치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억압과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죽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친어머니로부터 받은 압박 때문에요. 야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의 말은 불길처럼 타올라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민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여러 개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려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은지 씨가 지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입니다. 지우에게 저와 이혼하라고 강요하는 모진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지우가 행복할 자격이 없으며
자신만이 지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문자 메시지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민이랑 이혼하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내가 저 쓸모없는 놈이랑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제발 이혼해. 지우야. 나는 내가 저런 집에서 불행하게 사는 꼴을 볼 수 없어. 문자 메시지의 내용들은 칼날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몇몇은 섬뜩한 내용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눈물과 시간의 흔적으로 낡고 바래. 아리가 지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안드름 남도 돈이 다시도 이모 앞이 오래다나다리. 예, 장례식장은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민이 읽으려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했습니다. 엄마를 실망시켜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엄마와 민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살 수 없어요. 저는 민을 사랑하지만 매일 엄마의 비난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는 지쳤어요. 엄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엄마,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는 그냥 해보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해방되고세요. 민의 목소리는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 흐느낌으로 잠겼습니다. 장례식장은 침묵에 잠겼고 나이 든 여성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이놈은 자다테 이 트시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단지 내가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이야. 내가 널 죽인 게 아니야. 민은 주먹을 꽉 쥐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우의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강요했을 뿐입니다. 지우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몇몇 친척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은지 씨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모두가 은지 씨가 딸을 끔찍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미는 목소리를 높여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 타오르는 불길처럼 격렬했습니다. 지우는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엄마에게 맞서 싸울 용기도 없었고 저를 아프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은지 씨의 행동은 지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은지 씨는 얼굴을 감싸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미나, 내가 잘못했다. 나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 나는 단지 내가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이야. 늦었습니다. 은지 씨, 미는 고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손으로 눈물을 훔쳤고 가슴은 밝혀진 진실로 무거워졌습니다. 장례식장은 무시무시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은지 씨 쪽 친척들은 고개를 숙였고 감히 민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이 진실이 마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폭풍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고통과 후회만 남긴 채 말입니다. 민은 지우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억울하게 떠나게 하지는 않을게. 영정사진 위에 촛불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고통스러운 진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민이 진실을 폭로한 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의 고통스러운 비난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우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고 또 다른 이들은 은지 씨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민의 친척 어르신인 태민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 씨, 우리는 당신을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지우와 민이 결혼할 때 당신은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당신 딸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은지 씨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할 말조차 찾을 수 없었고 감히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지우의 이모인 한나의 지긋한 여성이 흐느껴 울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지우는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은지 씨의 엄격함 속에서 자랐고 나이가 들어서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울음소리와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은지 씨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악마나 다름없어. 당신만 아니었다면 지우는 자살할 필요도 없었을 거야. 엄마라는 사람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다니 양심도 없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민의 편에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지 씨 편에 섰던 한 친척이 일어나 큰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민,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은 알겠지만 모든 잘못을 은지 씨에게 돌릴 수는 없어. 어느 부모가 자녀가 더 잘 살기를 바라지 않겠어? 은지 씨는 단지 지우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을 뿐이야.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쨌든 은지 씨도 자식을 잃었잖아. 비난하는 대신 살아있는 사람을 생각해야지. 은지 씨가 얼마나 괴로워할지 생각해봤어? 이 말에 은지 씨 쪽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의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태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행복이라고, 딸을 죽음으로 내몰고 행복이라고, 오로지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지우는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어. 양쪽 가족은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고 말싸움은 점점 더 커져서 마치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민은 갑자기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은지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쏘아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저를 함부로 비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우가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 매일 밤 지우가 흐느껴 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만약 그녀가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민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이 씨는 흐느껴 울며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나는 지우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나는 단지 지우가 내 말을 잘 듣고 저 아이를 버리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뉘우침에 젖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숙연해졌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민은 은지 씨 앞에 서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책임을 묻거나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지우가 편히 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장례식에 있는 그 누구도 어머니를 무죄라고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의 말은 마치 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 씨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주저앉아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고통스러운 진실이 영원히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는 다시 지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나는 모든 것을 밝혔어. 이제 편히 쉬어. 내가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는 않을게. 하더니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비난의 목소리도 다툼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은지 씨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흐느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듯했습니다. 미는 지우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응여 의자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야, 내가 떠났지만 나는 내가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남편으로서 내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오늘 내게 약속할게. 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올바른 일을 할게.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은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 씨는 몸을 떨었고 그녀의 앙상한 손은 영정사진 가장자리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담백한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는 부드럽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엄마가 지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지우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했어요. 더 이상 엄마를 탓하고 싶지 않아요. 지우는 이미 떠났으니까요. 제가 바라는 건 오직 엄마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지우가 편히 쉬도록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민의 말에 장례식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은지 씨는 얼굴을 들었고 부어오른 눈으로 후회와 놀라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아, 내가 잘못했다. 나는 지우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 나는 정말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민은 다시 지우의 유서를 꺼냈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은지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유서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지우가 어머니께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읽고 지우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고 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후회가 어머니를 영원히 괴롭히게 하지 마십시오. 지우가 편안할 수 있도록 잘 사셔야 합니다. 인지 씨는 손을 떨며 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진실을 마주할 수 없을 한다는